갑자기 로베르트 무질의 소설 특성 없는 남자의 출간 러쉬 같다. 소설 특성 없는 남자는 미완성 소설인데다 분량도 많고 난해한 소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번역본마다 번역된 분량이 다르다. 그동안 출간된 번역본들을 정리해본다. 대부분 독자들에게 이름도 생소할 것이라 생각되는 이 특성 없는 남자라는 소설이 어떤 소설인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흔히 독일 소설 하면 카프카나 토마스 만, 괴테,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생각할 것이다. 이것과 관련한 한 가지 재미있는 조사가 독일에서 있었다. 지난 1999년 독일의 차이트지에서 독일의 대표적 지성 99명에게 20세기 가장 중요한 독일어 소설이 무엇인지를 물었다고 한다. 그 결과가 좀 흥미롭다. 카프카의 소성이 2위,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이 3위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1위 소설이 무엇이길래 카프카나 토마스 만을 제쳤을까 싶다. 짐작하듯이 바로 로베르토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였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해 르몽드가 실시한 지난 세기 가장 기억에 남는 책 100권, 그리고 2002년 노르웨이 북클럽이 전 세계 100명의 작가에게 설문조사에 발표한 세계 문명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책 100권에도 포함됐다고 한다. 세계 3대 모더니즘 소설을 꼽을 때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리고 특성 없는 남자라고 한다. 이에 대해 밀란 쿤데라 등 이 소설에 영향을 받은 작가들은 이 작품의 특성은 사유소설에 있다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에 휘말리기 직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문제적 인물들을 담아 유럽이 처한 정신적 위기 상황을 스토리가 아닌 사유에 담아냈다는 점이 독특하다고 한다. 1995년 미국에서 특성 없는 남자가 출간되었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은 율리시즈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더불어 20세기 문학의 3위 일체를 이루는 작품의 영역본이 드디어 나왔다라고 적었다. 여기서 한국 독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역본은 무질 생전에 출간되지 않은 6호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들 수 있는 생각이, 아니 그렇게 뛰어난 작품이라면 당연히 소설께나 읽은 독자라면 한 번쯤 제목이라도 들어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국내 번역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번역된 특성 없는 남자는 전체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부는 1에서 19장, 2부는 20에서 123장, 3부는 다시 1에서 38장. 영문판은 3부 이후까지 출간이 되었다는 것이고 국내 번역본은 그 분량이 빠졌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번역본을 보인 건 이응과 리얼 출판사 번역본인데 2010년 3월 첫 출간 이후 현재까지 후속 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번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의 출간물을 봤을 때 뭔가 신뢰도가 높지 않아 보인다. 그 다음으로 2013년 4월 특성 없는 남자 1권과 2권을 출간한 북 인더갭인데 8년이 경과한 2021년 9월 1권과 2권의 후속작으로 3권이 나옴과 동시에 1, 2, 3권 합본이 동시에 출간되기도 했다. 옴기니의 말에 따르면 1권과 2권 출간 후 3권 출간을 포기할 뻔했지만 공저자의 펑크 그리고 독자들의 3권 출간 문의가 끊이지 않았기에 어렵사리 3권 출간이 가능했다고 한다.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북인덕의 번역본은 3부가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3부가 번역된 번역본과의 비교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나름 국내 최초로 완성도와 책임감 있는 자세가 보였는데 아쉽지만 만에 하나 미번역된 3부 이후의 분량과 3부를 함께 번역해 출간해 준다면 명실상부 대책 없는 남자 번역본의 정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에 큰 기대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국내 번역본의 상황을 보기 쉽게 만들어 본 그래프를 먼저 보고 가겠다. 나남 번역본 역자에 따르면 영문 원본 1041쪽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2010년 이응과 리얼 번역본은 2부의 74장까지, 쪽수로는 320쪽,
2013년, 2021년 북인덕의 번역본은 2부까지만, 쪽수로는 665쪽에 해당한다. 그리고 2022년 나남번역본과 2023년 문학동네 번역본은 무질생전에 출간된 부분인 1, 2, 3부의 완역본이다. 앞서 말했듯이 3부 이후의 분량이 미번역인 것이다. 나남번역본 역자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오로지 번역 작업만 해도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연구와 강의 병행으로 인해 15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앞뒤 문체상의 차이와 상이한 단어 사용 등은 교정을 거쳐 수정되었고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한 것은 제1장의 제목, 제2부의 제목 등 내용상 작품 해석이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문학동네 역자는 이 번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사실 무질의 독특한 문체를 우리말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 문체를 살린답시고 원문의 표현에 매달리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 문장이 나온다. 이 지점에서 옮기니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어떤 식으로 번역해야 할까? 원문을 살려야 할까? 아니면은 한국어를 살려야 할까? 결론은 명확했다. 어떻게든 읽을 수는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누구도 읽을 수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작품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질의 문체를 느끼고 싶은 독자라면 원문과 대조해가며 읽기를 바랄 뿐이다. 이 작품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판도 참조했음을 밝힌다. 이 작품은 번역을 시작해서 출간하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다. 옮기니는 무질 연구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독일에서 무질의 노벨레로 박사 학위 논문을 쓰던 중 1996년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워낙 어려운 작품이다 보니 각 번역자마다 고충이 많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독자 입장에서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을 듯하다. 북인덕앱 1, 2권 샀다가 합본이 나오는 바람에 1, 2권은 팔고 합본을 구입했는데 이렇게 내용이 추가된 판본이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으니 또 사야 하나 싶은 것이다. 그랬다가 누락된 부분까지 번역된 그야말로 완전한 완역본이 또 어딘가에서 나오지 말란 법이 없지 않은가. 솔직히 3부까지 포함해 연이어 두 출판사에서 출간하리라곤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북인덕앱에서 1권, 2권 출간 후 8년 만에 3권과 합본이 나온 게 2021년인 것을 생각해 보면 22년과 23년 1년 간격을 두고 나름 큰 출판사라 할 수 있는 나남과 문동에서 특성 없는 남자를 출간했으니까 과히 러쉬라 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다. 과연 몇 권이나 팔릴까 싶은 이 책을 말이다. 어쨌든 나름 복잡한 출판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남들이 읽지 않는 소설 읽기에 관심 있다면 특성 없는 남자 일독에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참고삼아 각 출판사의 차례 제목 일부와 첫 문장을 비교해 보았다.